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쩍 자기계발에 관련된 서적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자기계발 관련된 책들만 골라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몇 권 읽었던 책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 30살 돈 습관, 홀로서기 연습,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리고 이북으로 읽었던 스틸니스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자기계발 서적들이 있는데요. 그 자기계발 서적들을 한꺼번에 추천을 해드리려고 했으나 너무 길어질 것 같고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책 한 권을 선택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이렇게 보면 표시해둔 곳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스노우 어플로 촬영하는 중이라 약간 영상이 꺾이기도 하는데, 포스트잇으로 표시해둔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고 필사도 하면서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약간 무기력해져 있을 때 다시 일어서서 으쌰으쌰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 책을 약간 인생의 교과서인 마냥 계속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천해드리는 책으로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가장 먼저 사람에게 좋은 인성을 갖춰라, 좋은 인품을 갖춰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인성을 두루 갖추면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장애도 성공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원동력으로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 나의 평생을 빛나게 할 인성의 힘을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시간 관리를 잘하고 또 학업으로나 일적으로나 엄청난 성공을 했어도 인성이나 인품이 좋지 않으면 행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품이나 인성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어떤 자기계발, 자기 관리를 하기 이전에 나의 인성은 어떠한가, 나의 인품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래가 될 것인가, 진주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로부터 굉장히 많은 격려와 힘을 얻었습니다. 모래와 진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모래가 조개 안에서 언제까지 내가 이 조개 안에 있어야 돼? 너무 답답해. 너무 외롭고 나는 빨리 햇빛을 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진주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조개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래는 평생 모래로 살아야 했고, 어떤 다른 모래는 지금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외롭지만 진주로 변하는 과정이 이렇게나도 어려운 거구나 하면서 인내심으로 꿋꿋하게 묵묵히 그 진주를 변하는 과정을 견뎌내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개 안에 있던 그 기간 동안에는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고 했지만 결국에 어느 날 조개가 입을 벌렸을 때는 정말 고귀하고 값비싼 진주로서의 빛을 내뿜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로부터 많은 동기를 얻고 또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도 사실 일과 운동 이 딱 두 가지를 반복하면서 계속 오랜 기간 살아왔는데요. 뭔가 삶에 나락이 없는 느낌이고, 평생 동안 내가 이렇게 일만 하고 운동만 하고 이 두 가지밖에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불안에 떨고 또 외로워하고 쓸쓸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글을 읽고 나니까 내가 조개 안에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지금은 비록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또 일과 운동 이 두 가지만 반복하면서 살고 있지만 사실상 내가 앞으로 진주가 돼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해나가자. 그럼 언젠가는 나도 진주로서 빛을 내뿜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힘든 기간을 잘 견뎌보자 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있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언젠가는 진주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든 기간을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이거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결국 조개 안에서의 외롭고 쓸쓸하고 어두웠던 시간을 잘 견뎌내야만 우리가 진주가 될 수 있고, 진주가 또 어떻습니까?
귀하고 값비싸잖아요. 그래서 값비싼 보석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도와준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미지 관련된 글들인데요. 셀프 브랜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기 자신을 약간 브랜드화해서 가치를 계속해서 높이는 그런 자기 개발을 하고 관리를 하고 뭐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 저도 약간 개인 브랜드화, 약간 셀프 브랜딩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좀 주의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신의 옷차림, 말투, 생각, 성격 등이 개인 브랜드의 일부분으로서 당신이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길지 밀어낼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 개인 이미지와 언행 등에 주의를 기울여 적절히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을 줘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언행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미지가 어떤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에게 오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인기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매일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살 수도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미지 관리를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를 신경을 씀으로써 사회생활을 하고 또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에 굉장히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는지, 또 평소에 행세를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언급되었던 인성과 인품이 드러나는 언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엄청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엄청나게 화나게 하는 행동을 했어. 그때 내가 완전히 그거에 대한 화와 분노를 막 표출하고 감정을 다 노출해버리면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조차 나에게 실망을 하고 떠나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침착하게 그 사람에게 지혜롭게 대하고 또 상황을 잘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 상황을 통해서 나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게 보여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플러스로 봐서 모여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나에게 어떤 사람들 앞에서 말 습관이나 행동이 조금 거친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 부분도 계속해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감정을 좀 많이 노출하는 편이에요. 안 그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약간 슬플 때, 우울할 때 그걸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계속 내비추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그게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된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우울하고 슬플지라도 진짜 친한 사람이 아니면 그거를 노출시키지 않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고 되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나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가, 어떤 이미지인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제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제력이라고 하면 내 스스로를 통제하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말투 그리고 행동에 대해 자신을 억제하는 힘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거로는 식욕이 있겠죠. 내가 만약 다이어트 중이라서 식단을 먹어야 하는데 마라탕이 너무 먹고 싶어. 그럼 자제력을 발휘해서 마라탕을 먹고 싶은 식욕을 누르고 계속해서 식단을 먹어가는 그런 자제력이 굉장히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어떤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무너지는 이유는 그 힘든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힘든 상황에서 내가 자제력을 잃고 계속 무너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최근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지냈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정말 제 감정에 대한, 슬픈 감정에 대한 자제력을 잃지 않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글들만 읽고, 또 슬픈 노래 절대 안 듣고, 기분 좋은 노래만 듣고,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자제력을 잃고 계속해서 막 슬퍼하기만 하고 우울하고 막 무너지기만 하면 과거의 내 모습과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스스로 계속 슬픈 감정에 대한 자제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책도 읽고 이렇게 책 리뷰도 하고 또 제 할 일도 계속해서 꿋꿋이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은 결국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 차지한다. 성공 인사들을 보더라도 자제력이 강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통제할 자격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에 대한 걱정, 두려움, 그리고 또 어떤 모든 감정에 대한 그 제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고, 또 내가 스스로를 통제할 때 또 남들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또 나에게 닥쳐지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책을 간단하게나마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사실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장들이 너무 많지만 다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가장 감명 깊었던,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만 골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기계발 서적을 찾고 계신 분들은, 아니면 동기부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바이.